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 거부 금융가로 떠오른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806년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요, 아들인 네이선에게 돈을 보내서 영국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일임했어요. 이후에 네이선은 시장을 꿰뚫는 직관으로 큰 재미를 보았어요. 네이선은 전쟁 기간 중인 1809년에 빌헬름 9세에게 만기가 없는 영구 공채인 콘솔체에 투자할 것을 권했어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수익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만기가 없어서 번거로운 자금 이동이 필요가 없었어요. 빌헬름 9세처럼 큰 자금을 굴리는 사람에게는 안성맞춤이었어요. 빌헬름 9세는요, 영국에 있는 네이선에게 55만 파운드의 자금을 보내서 콘솔체를 사기로 했어요. 현재 시세로 500만 달러가 넘는 큰 돈이었어요. 네이선은 콘솔체를 평균 72파운드에 구매해달라고 위탁을 받았어요. 하지만 네이선은요, 그 금액에 사지 않았어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이선은 이 돈을 활용해 다른 종목에 단기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원금의 몇십 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단기 수익은 종목에 따라 20배에서 150배까지 달했어요. 그 뒤에 수익의 일부로 콘솔체를 빌헬름이 요청한 금액보다 10파운드 더 싸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 연수익은 8%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영구적이었어요. 더군다나 전쟁이 끝나면 채권 가격이 올라서 대박이 담보된 상품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네이선은 빌헬름 9세에게 큰 이익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네이선은 금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는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치고 빠지는 데 능숙했어요. 손해를 단 한 번도 보지 않고 배팅 타이밍도 너무 늦거나 너무 빠르지 않았어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유대 금융 전문가들이 유대 커뮤니티 간의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 흐름을 전망해서 조언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정보의 교환은 유대인들의 오랜 습관이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빌헬름 9세가 돌아왔을 때 마이어는 그의 재산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돌려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빌헬름 9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가 정직하게 얹어준 이자도 원금도 지금은 받지 않겠다. 내 돈은 앞으로 20년 동안 2% 이하의 이자로 그대에게 맡기겠다. 라고 하면서 유럽 각국에서 돈을 수금할 수 있는 권리를 두둑한 커미션과 함께 마이어에게 주었어요. 이것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금융업으로 성공을 이끌게 된 계기였어요. 유대인답게 약속을 철저히 지켰죠. 마이어는 당시 유럽 최대의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4천만 달러를 관리하게 되었어요. 마이어는 빌헬름 9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서 아들들을 활용해서 전 유럽을 상대로 하는 다국적 금융업을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5명의 아들들이 빌헬름 9세의 대부업을 관리하느라고 유럽 대륙 곳곳을 마차로 휘젓고 다녔어요. 그들은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이어는 5명의 아들에게 자신을 대리해서 유럽 각국에 상주하면서 대부하고 수금하는 일을, 그리고 어음 결제하는 일을 맡겼어요. 첫째 아들 암셀 마이어는 자기 사업을 이어받게 해서 프랑크푸르트에 두었어요. 둘째 아들 살로몬 마이어는요, 빌헬름 9세의 재정사무관으로 조정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 네이선 마이어는요, 섬유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미 영국 맨체스터로 보내져 있었어요. 그리고 넷째 칼 마이어는 나폴리로, 그리고 다섯째 제임스 마이어는 파리로 보내져서 각각 거점 지역의 어음 인수은행을 개설하도록 했어요. 마이어와 5명의 아들로 근대 최초의 거대한 국제결제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덕분에 그의 아들들은요, 유럽의 지리와 정보를 훤하게 꿰뚫을 수가 있었어요. 형제들은 유럽 전체를 커버하는 통신과 수송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통신은 주로 비둘기를 이용을 했는데요. 날씨가 나빠서 비둘기를 날리기가 어려울 때는요, 배를 띄웠어요. 당시 로스차일드 집안은 영국과 프랑스를 가로막는 도보 해협에 자가용 쾌속선을 여러 대 두었어요. 네이선은 악천후 속에서도 바다로 나갈 용감한 선장이 급하게 필요할 때면 늘 수고비를 듬뿍 주었어요. 이들은 몇 세대에 걸쳐서 로스차일드가에 봉사했고요. 대대로 충성심을 이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네이선을 위해서라면 태풍과의 싸움도 불사했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반드시 출항해서 도보 해협을 넘나들었어요.
그리고 유럽 대륙을 종횡무진 내달릴 수 있는 마차 수송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로스차일드 집안 전용 파발마는요, 어느 파발마보다 훨씬 더 빨리 전 유럽을 누비고 다니면서 독자적인 정보망을 구축했어요. 그들은 마블을 바꿔가면서 밤새 달렸어요. 남들이 5일 걸릴 길을요, 이들은 4일이면 충분했어요. 하루 차이가 금융세계에서는 잔혹하게 승패를 갈라놓아요. 혁명 소식을 하루 먼저 접한 로스차일드는요, 그 나라 채권을 미리 팔아치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혁명으로 채권이 폭락하면요, 저녁에 다시 헐값에 사들였어요. 하루 만에 채권이 서너 배로 부푸는 것인데요. 그들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편지에도 암호를 조합했어요. 300년 전부터 로스차일드 집안은 정보가 돈을 낳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네트워크를 이용한 빠른 정보는 엄청난 이득으로 이어졌어요. 가문의 정보원들은 로스차일드의 5은행을 오가면서 정부와 금융계의 동향을 다른 은행에 비해서 30시간 정도 먼저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1805년 12월에 나폴레옹이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에 대승했다는 소식을 먼저 안 형제들은 각국에서 오스트리아 채권과 주식을 내다 팔았어요. 그리고 패전 소식이 전해져서 가격이 폭락하면 그때 다시 사들였죠. 정보전에 맞들인 형제들은 공매도도 서슴지 않았어요. 공매도란 것은요,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빌려다 판 다음에 가격이 떨어진 이후에 싼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몸처럼 움직인 형제들은 유럽의 돈줄을 움켜쥘 수가 있었습니다. 형제 중 하나가 손해를 봐도요, 다른 형제가 이것을 만회했어요. 영국 철도 사업에서 재미를 못 보게 되면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철도 건설을 추진하는 시기였어요. 그들에게는 실패도 유용한 정보이면서 재산이 되었어요. 당시의 정보와 수송 네트워크는 오늘 인터넷 네트워크만큼이나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이것은요, 형제들끼리만 가능한 제휴 플레이였어요. 그들의 최대 무기는 무엇보다도 뛰어난 정보 분석력이었어요. 로스차일드 집안이 융자를 제공할 때는 사전에 당시 유럽의 정치 정세를 분석한 정보를 토대로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변제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격동의 유럽에서는 정치 정세 분석이 생존의 관건이었어요. 격변하는 시대의 물결 속에서 사라진 은행들이 많았지만은 로스차일드 집안은 서로의 정보망을 이중으로 검증하고 분석하는 로스차일드 시스템을 탄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과 정보만 공유할 수 있으면 금융시장의 강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적어도 정보의 부재로 실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1806년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유럽의 공산품 가격이 폭등했어요. 싸고 품질 좋은 영국산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로스차일드 상사의 맨체스터 지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값싼 옷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로스차일드 정보원들이 개척한 밀수 루트를 통해서 프랑크푸르트로 긴급 공수했어요. 종래의 면포뿐만 아니라 식료품과 유럽에서 살 수 없는 모든 물품을 사서 보냈어요. 이 물건들은 유럽 대륙으로 뻗어나갔죠. 담배, 커피, 설탕, 염료 이런 것들이 비싼 값에 팔려나갔어요. 상품뿐만 아니라 화폐의 밀수도 서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스페인으로 돈을 보내야 할 때는 영국 화폐를 프랑스로 반입해서 스페인 수표로 교환한 후에 스페인에 이 수표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어요. 전쟁 시의 통화는요, 금괴이거나 현지 통화이어야만 했어요.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은 상품과 자금을 안전하고 빠르게 수송하는 것으로 유명해졌어요. 네이선은 영국 군대의 군자금 수송도 도맡았어요.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 기간 동안에 위험을 무릅쓰고 대륙으로 금을 밀수해본 사람은 네이선밖에 없었어요. 그는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필코 임무를 완수했어요. 영국에서 금이 유출이 되면 영국의 힘이 약해진다고 하는 중상주의적인 사고를 한 프랑스 당국이 모른 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나중에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과 동맹국들에게 생명줄이 돼요. 그들은 영국과 협력하고 있는 신생 동맹국들에게도 영국이 지원하는 군자금을 수송하면서 정치적인 연결망을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 돈의 절반은요, 금에 투자를 했어요. 전쟁으로 금값이 치솟으면서 정부에 비싼 값에 팔아서 큰 차익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